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2일 K리그 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FC 대 전북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가 여전히 공격적인 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결정력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렵다. 지난 경기에서도 17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넣은 골은 하나뿐이다. 지난 경기 리그에서 처음으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독 실점 통제력이 떨어지는 대구라서 공격적인 난조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대구가 이제는 딸깍 축구 양상을 벌였다. 따라서 전북이 상당히 고전하던 수비 후 역습 상황을 맞닥뜨릴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북의 입장에서도 대구의 공격성이 부담스러운 점은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전북이 올 시즌 지키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후반전에 집중력을 잃고 리드를 한 것도 따라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의 공격력이 지난 김포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전북 역시 대구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조심해야 한다. 전북도 습관적으로 실점을 내주고 리드를 따라잡히는 성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난타전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대전 시티즌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이 현재는 공격적인 성향을 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황선홍 감독은 포항전도 그렇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수비를 단단히 하고 카운터를 날리는 것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일단 광주가 이런 성향의 팀에게 약하니 상성에서는 나쁘지 않은 셈이다. 다만 대전의 이런 기조가 현재 공격수들에 잇따른 이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지난 경기에서는 김인균도 빠져버리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광주의 플레이 스타일은 한국 내에 다 퍼져 있는 상황이다. 지난 경기 이영민 부천 감독도 소유권을 내주고 카운터를 치겠다고 대놓고 발언을 했을 정도다. 실제로 광주가 이기기는 했어도 3대2로 꽤 스코어는 아슬아슬했다. 대전을 상대로는 강했으나 이는 대전이 이민성 감독 휘하에서 공격과 압박 위주로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황선홍 체제에서는 광주의 상성이 어느 정도 불리할 수 있다. 대전이 1차적으로는 수비를 먼저 가져가면서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모습이다. 이 상황에서는 광주가 상성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보는 것이 옳다. 물론 대전의 입장에서도 공격 뎁스가 박살난 탓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포기한 듯한 인상은 주고 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원FC 대 김천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원의 변수는 오히려 날씨일 수도 있다. 지난 경기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이 때문인지 경기 페이스가 상당히 루즈해진 모습이다. 특히 강원의 스타일이 기동성과 체력을 쥐어짜내는 특성이라서 날씨가 더운 상황에서는 플랜 A가 통하기는 어렵다. 특히 김천이 수비적으로 안정이 된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강원이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이어서 김천도 일단 지난 경기에서 수확은 있었다. 승부차기에서 지기는 했지만 신병 위주로 나섰음에도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일단 정정용 감독 특유의 수비 후 역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동경 등 기대를 모았던 퀄리티 좋은 신병들은 몸이 좀 무거워 보였다. 아무래도 군사훈련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컨디션이 얼마 올라오지 않아 보였다. 강원이 여름에는 경기가 루즈해질 수 있다. 체력을 중요시하는 강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김천의 수비력도 상당히 괜찮은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 물론 아직 이동경이나 원기종 같은 기대를 모았던 공격수들은 컨디션이 100%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다. 이번 경기 강원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수원 삼성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원 삼성이 팀 기조를 바꾸려는 모습이다. 일단 지난 경기에서도 수비와 활동량으로 팬들의 박수를 받았으며 템포를 잡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카즈키를 피터와 트레이드한다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다.
염기훈 감독 시절에는 경기를 주도하는 와중에도 자꾸 카운터를 맞는 단점이 있었는데 수원 삼성이 어린 선수들 위주로 팀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속공 위주로 페이스를 바꾸겠다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어서 성남은 전반적으로 수비 후 역습에 약하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도 충북 청주에게 무승부 끝에 겨우 승부차기를 이겼고 김포나 부천 같은 팀에게도 우위를 확실하게 잡지는 못하는 편이다. 특히 기껏 골을 하나 넣어도 이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리그 안양전과 지난 충북 청주전에서 모두 선제 득점에 성공했지만 모두 동점골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수원 삼성이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일단 속공과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개편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남은 이런 유형의 팀에게 전반적으로 우위를 가져가지 못했던 편이다. 특히 성남이 지키는 능력치가 모자란 편이기도 하고 수원 삼성이 해당 기조로 나선 포항과의 컵대회에서의 경기력이 괜찮았다. 이번 경기 수원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FC 안양 대 서울 이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의 공략법이 나온 것일까 성남에게 져버렸다. 특히 성남이 속도감이 있는 공세를 퍼붓는 시점에 약점을 보여준 것이 뼈아프다. 감독도 다른 팀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물론 이랜드가 밀집 수비와 역습을 가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양도 라인을 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성향이 강하다. 수비적인 난조를 필히 생각해야 한다. 이어서 이랜드도 수비적인 부분이 완벽하지는 않다. 특히 미드필더들의 자잘한 실수가 쌓이는 후반전에 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물론 A매치 기간과 휴식 라운드가 겹치면서 3주간의 휴식이 주어진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 김호규 같은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랜드 입장에서는 팀의 근간을 운영하는 것에 어느 정도 불안감이 없지는 않았다. 안양을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만족할 수 있다. 이랜드 승리의 선택지도 제법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안양이 공격이 빠른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드러난 상태다. 물론 이랜드가 웅크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이랜드도 3주간의 휴식을 가지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수비진을 정비할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번 경기 서울 이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FC 서울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서울은 지난 경기에서는 강원을 승부차기 끝에 이겼고 홈연패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다만 서울이 여전히 역습에는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다. 빈 골대 앞에서 술라카가 공을 걷어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다행이었다. 일단 서울이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경기 지배력에 비해서 결과가 잘 따라주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어서 수원FC는 체력에서는 우위에 있다. 주중에 코리아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김은중 감독이 팀을 잘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비와 역습으로 재미를 꽤 쏠쏠히 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승우, 이상원, 안데르손 트리오가 최근 폼이 상당히 좋다. 이승우가 전반부터 출전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들어가서 지친 상대 수비를 헤집어 놓는 것은 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하다. 일단 여전히 서울이 수비와 역습에 약하다. 수원FC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던 점을 감안해도 지배력에 비해서 골 기록이나 결과를 잘 가져오는 편은 아니었다. 수원FC도 수비 원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도 제법 잘 내내는 전력이라서 상대하기 꽤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